최근에 올라온 거는 거의 뭐 외국인이나 연기금 수급이 있다고 볼 맞아요. 수 있는데 네. 앞으로의 흐름 중에서는 여전히 수급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2차 전지의 어떤 실적 개선, 펀더멘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뭐 이산화탄소 규제, 독일 보조금 부활 뭐 이런 모멘텀 이런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좀 제일 투자 포인트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물론 다 봐야겠지만. 사실은 보면 지금 우리가 AI를 보면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2차 전지라는 게 나왔고 뭣도 모르고 그냥 2차 전지는 미래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수급이 몰리면서 네네네. 실적이 안 나오고 뭐 옛날 맞아요.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는 뭐 그거 너무 고평가다 이런 네네.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막 네네. 들었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네.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수급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쭉 쉬는 이유는 뭐냐면 수급을 받쳐주지 못하는 실적. 실적이 좀 더 이제 개선세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쭉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슈팅이 나왔을 때 수급으로 단순하게 올렸지만 두 번째는 이 펀더멘탈과 수급과 이 실적이 같이 어우러지면 질수록 그 기업이 더 강한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그 지금부터 오히려 저는 실적의 개선세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나 이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측면은 당장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근데 오히려 회사 내적인 부분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절감시켜주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거는 회사의 노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뭔가 매출에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이다.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양극재 시즌이 온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배터리는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고 음극재도 있고 전해액도 불맥도 있고 있고 분리막도 다 있고 뭐 있습니다. 동박도 있고 알루미늄박도 네. 있잖아요. 기타 소재단에서는 네. 관심 있으신 그 소재가 없으신지. 기타요. 양극재를 제외한 소재, 장비 포함해서. 장비 포함해서. 네. 글쎄요, 전 최근에 전해액 엄청 뜨잖아요. 그쵸, 뭐 전에 엔캠 포함해서. 좀 뜨긴 네, 떴죠. 네. 근데 엔캠, 야 비싸잖아요, 그죠? 될까요? 저는 사실 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엔캠은 이미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부담스럽다 주가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투자 스타일이냐면은 그냥 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모든 전 세계가 다 욕을 할 때 그때 욕을 한다고 테슬라 엔비디아를 욕을 해? 그래서 왜? 그래서 이제 좀 따져봤을 때 굳이 이건 좀 억울한데 그럼 이제 난 비중 늘려야지. 거의 이런 바닥권 투자를 좀 좋아하고 바닥권에 매수해서 한 1, 2년 기다리다가 나중에 몇백 %씩 수익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 이미 너무 올라있는 기업을 투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극재 말고 다른 소재들도 사실 많이 빠지긴 빠졌거든요. 빠졌죠. 뭐 예를 들어 원통형 배터리 막 수혜주를 엮이는 회사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니켈도금 강판 만드는 TC 스틸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캔 케이스 만든 뭐 네. 신흥 SEC 이런 네. 소재단에서 좀 작은 회사들은 전혀 좀 관심이 그쵸. 없으신지. 아직 중소형은 아직. 어. 네, 아직은 좀 지금 좀 큰 애들 위주로 움직임이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저는 좀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수급이. 그래서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사실 뭐 좀 큼지막한 종목 위주로 일단 자금을 좀 피해 놓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마 올해는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될 것 같고 제 입에서 아마 중소형주가 나가는 시점은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지금은 저는 어떤 업종에서도 중소형주 얘기를 잘 안 해요. 네네네.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네. 대표님 포스코홀딩스 대 네. LG에너지솔루션 네. 한 종목을 택하라면 세다. 네. 센데요, 되게. 네. 근데 저는 포올로 갈게요. 네, 저는 예전부터도 포스코홀딩스를 얘기를 많이 드려왔었고, 네네. 그리고 LG엔솔도 물론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인데 이제 지금 실적도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요즘에 투자의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릴 때 한 업종에서 한 길만을 가는 기업도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근데 웬만하면은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한 기업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좀 더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랑 현대기아차를 봐도 현대기아차 좀 좋아해요. 테슬라는 전기차만 파는 기업인데 맞아요. 네. 현대기아차는 다 하죠. 전기차,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수소 네네. 다 하는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좀 넓죠. 그렇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반도체만 하는 기업인데 맞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하고 TV도 팔고 휴대폰도 팔고 하고 다 하는 기업이기 다 하죠. 때문에 네. 오히려 근데 이렇게 다 하는 기업이 상승 강도는 약할 수 있어요. 약해요, 맞아요. 근데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오히려 저는
아까도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포스코 쪽으로 좀 뭔가 기운이 좀 몰리는 느낌이잖아요. 금리 인하기, 네. 일본은 금리 인상기에 네. 엔저고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또 미국이 여전히 중국을 그쵸. 계속 이제 제재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나니까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몰리면서 포스코는 이제 힘든 상황에서 2차 전지 쪽에 투자 엄청 했죠. 맞아요. 네, 잘 될 겁니다. 지금도 광산 투자 엄청 하고 있고. 엄청나게 하고 있죠.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은 원자재 싸움으로 가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전 굉장히 적절하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 원자재를 직접 수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 철강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냈다. 전 박태준 회장님을 되게 좀 존경하거든요. 저 정말 강하신 분이셨고 사실 이제 포스코홀딩스 포항제철도 네네. 만들었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든 분이 진짜 대단하다 봐요. 철강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베이스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퀄리티도 워낙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특유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납품해 주세요. 납품기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맞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 경기가 전 살아난다 보고 있는 주의고,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당연히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석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겠죠. 기름에 대한 수요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는 지금이 제일 낮은 가격대다. 게다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해 놨었던 2차 전지 쪽도 분명히 빛을 발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LG엔솔은 이제 배터리만 하는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기업인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는 철강과 2차 전지가 같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쪽이 제 투자 스타일에 좀 맞는 것 같아요.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별 투자 스타일로 나는 원웨이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LG엔솔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예를 들어 3분기에 실적이 빠지는데 네. 실적 빠지는 거 어느 정도 사실 지금 상황에도 주가가 반영돼 있으니까 뭐 네. 실적 빠질 때 오히려 기회라든지 네. 뭐 아니면 들고 계신 분들 뭐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분명히 좋은 날 올 거니까 뭐 더 버티시라든지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1, 2분기 때 힘들었잖아요, 너무. 네네. 근데 이게 제가 그때도 나와서 말씀드린 게 절대로 YOY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몇십 %씩 빠졌다, 90% 빠졌다, 80% 빠졌다, 이거에 마음 쓰지 마시라. 네. 어차피 올해 상반기에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실적 안 된다. 한 3분기까지 포기해라. 근데 4분기부터 빠르면 4분기부터 돌아서는 모습 보일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버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도망갈 것 같았으면 미리미리 도망갔었어야죠. 근데 미리미리도 도망갈 필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번인가 그때도 제가 감히 정말 욕먹을 각오하고 했었던 얘기가, 투자를 저도 한 4, 5년 했죠. 투자를 길게 해오면서 어떤 한 업종에 투자했을 때, 종목에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40% 50%는 많아요. 굉장히 자주 있는 맞아요. 일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게 배터리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2차 전지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뭐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기껏해야 3, 4년이에요. 2, 3년이에요. 네. 근데 2, 3년 동안은 기본적인 10년 사이클도 아마 안 돌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기초적인 어떤 초보 투자자의 이제 느낌이죠. 뭐 그 사이에 난 너무 많은 걸 겪었어. 아유, 2008년도 금융위기, IMF 뭐 이런 거 한번 얻어 맞아보고 막 네, 맞아요.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막 맞아요. 진짜 막 비행기가 막 맞아요. 건물 때려맞고 막 뭐 맞아요. 터지고, 와 제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코스피 상위 몇 개 종목을 스크린샷 떠놓은 게 있어요. 네네.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네. 보면은 진짜 네. 다 말도 안 나와요. 막 서킷 브레이크 막 네네. 뭔가 터지고 다 터지고 막 그런 시점을 한번 겪어봐야 아 진짜 이게 투자가 뭐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만큼 노멀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0% 50%는 노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실 겁니다. 투자를 길게 하면 길게 하실수록 많이 겪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투자는 그대로 그냥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라올 겁니다. 2차 전지는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을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1, 2년 이상 최근 무조건 이끌 업종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업종들이 같이 이끌어주면 되게 고마워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진짜 2차 전지만이 가. 그럼 걔네들만 가지 나머지는 못 가거든요. 근데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 정도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이제 얼마나 많은 하위 업종들이 있어요. 특히 자동차는 완전 온갖 기술이 다 집약된 맞습니다.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저 자동차, 전기차.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한 3-4개가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바톤 터치하면서 이끌어주면은 우리나라 증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몇몇 개 업종에 나눠가지고 꼭 투자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다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아마 이맘때쯤 되면은 아 이거 매수가 이상인데 혹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매수가 근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 매수가 이상 올라가서 수익권이라고 전 보거든요. 수익권 되시면 이제 고민하시겠죠. 아 이걸 그쵸. 계속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네네. 되냐 했을 때 딱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비중 아마 과하실 거예요. 비중 좀 내리셔가지고 그렇죠. 수익 실현 좀 하셔가지고 반도체랑 바이오랑 자동차랑 쫙 나누십시오. 그리고 2차전지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전 이거 최소한 우리나라 최소한 1-2년, 2-3년 이끌 테마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엄청난 투자를 맞습니다. 부었다고요. 근데 과연 걔네들이 1-2년 장사하려고 부었겠냐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개인 투자분들 막 이제 이상한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물론 대부분이 좋은 분들인데 키보드 워리어 같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어디서 네. 희한한 거 주워가지고 이제 네. 얻어가지고 막 그 지식이 다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는데 네. 사실 각 대기업에서 각 대기업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부서가 어디냐면 리스크 관리 부서예요. 네, 네.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고 네, 네. 이걸 이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네, 네.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네네. 어떤 기업 다 투자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좀 똑똑하긴 하는데 오, 저보다 그러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생각보다 농담이에요. 똑똑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똑똑하시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 절대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보다도 뭐 몇백 배, 몇천 배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부서가 그런 데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믿고 가도 됩니다. 네,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때가 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막 나 30% 수익 났고 40% 수익 났고 50% 수익 났고 막 이런 때가 오긴 오는데 그때 잘하셔야 돼요. 그때 관리 잘하셔가지고 비중 딱 낮추신 다음에 여러 가지 업종을 나누시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상승장 오게 되면은 돌아가면서 행복할 겁니다. 뭐 하나 업종 몰빵돼 있으면 그거 안 가면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 개 가지고 계시면 돌아갈수록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한 얘기를 해주셔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수익 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같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이거 참 안타까운 게 네. 중국 전기차랑 중국 배터리가 엄청나게 성장했던 이유는 네. 정부에서 미친 듯이 보조금 보조죠. 지원해줘가지고 네. 중국이 컸단 말이죠. 근데 심지어 최근에 일본도 도요타한테 전기차 관련돼서 1조 이상 지원한다고 하고 네. CATL은 1조 1,000억 넘게 지원한다고 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 네. 정부 보조금 빵이더라고요. 이거 좀 정부에서 어떤 산업 잘 나가면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지 않고 좀 정부에서 좀 최소한 아니 일본은 우리보다도 후발이잖아요. 전기차 그렇죠. 관련돼서는 좀 이거 정부 좀 지원 좀 해주면 이거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좀 정부에 뭐 좀 이렇게 간곡하게 좀 부탁의 말씀 좀 해주신다. 진짜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비단 2차 전지 전기차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그 대표님 아시죠? 우리나라 싸이월드가 페이스북보다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메타버스를 외치면서 메타버스 투자할 때 메타버스 안에 있는 그런 환경들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네, 서로 네. 사고 파는 거 우리나라는 이미 수년 전부터 리니지랑 아이온 같은 네. 데서 이미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나라 민족들 참 똑똑하거든요. 뭔가 개발 정말 잘해요. 정말 뭘 잘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너무 그거를 단기간 내 성과를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우리가 너무 잘해요. 이게 인정할 건 진짜 인정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죠. 처음에 BMW i8라는 차가 나왔을 때 그때 네. 2차 전지가 이것도 이런 것도 없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i8을 타보고 네. 와 이거 내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차가 내 스타일은 아닌데 와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가면 이거 내연기관을 한번 어느 정도 내연기관 파일을 가져올 수는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뭐 정부나 이런 거 하는 행태를 보니까 아휴 또 잘하는 것도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합법적으로 로비 이런 걸 좀 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현대기아차 로비를 할 거거든요. 현대기아차 지금 전기차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죠. 그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대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말달대 저도 사실 현대기아차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한 나라에서 그 나라 자동차 브랜드가 거의 80%를 장악하는 말이 안 나라는 되죠, 그죠? 네, 그건 와. 말이 안 된다는 보고 있는 주인데,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는 새로운 쪽으로 수소를 이제 드라이버 걸다가 네네네. 수소를 딱 접어놓고 전 정의선 회장이 너무 잘했다 생각하는 게 딱 접어놓고 음. 바로 이제 맞아요. 드라이브를 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전기차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고 네. 이러면은 도와줘야죠. 도와줘야죠. 네. 근데 정말 지금 우리나라 이 민주당이든 그 국민의힘이든 똑같아요. 둘 다 그냥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민주당은 금투세 이런 쓸데없는 거에 정신 팔려 있고 맞아요. 자꾸 무슨 뭐 이런 거에 팔려 있고 뭐 국민의힘은 뭐에 팔렸는지도 모르겠고 네네. 아무튼 다들 뭐 딴 데 팔려 있어요. 국민들 생활에 1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짜 큰 문제라 보는데 정치인들은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자꾸 세금 뜯어먹 세금은 이게 진짜 금투세 가지고 세금 얼마 뜯어먹기겠냐고 안 되나.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진짜 할 말은 정말 많은데 네.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한번 승부를 걸게 해야죠. 네네. 우리나라도 이거 네. 잘못하면 우리나라 시장 진짜 중국 차가 들어오거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성격상 중국차 별로 안 탈 거긴 할 거예요. 네네. 저도 이제 저도 테슬라를 안 사는데 네네. 네. 테슬라는 좀 지켜보고 있다 제 네네. 주인데 만일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런 보조금이 없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참 우리나라에서 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앞에서 싸이월드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글로벌화 시키지 못하는 거는 참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만 좀 주어지게 되고 좀 더 이제 그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공장을 네. 미국에 짓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IRA 이런 거 맞아요, 하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데 우리가 왜 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공장을 우리나라에도 지어야지. 우리나라 인건비나 뭐 걔네 인건비나. 네. 와 그래서 마인드가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미국에 IRA 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그 땅 넓은 데다가 짓고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데 굳이 뭐 왜 우리가 보조금 이런 마인드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진짜. 무슨 소리를 하는 네. 건지 진짜 말 이해가 안 같지도 않은 되는데 얘기죠. 공장이 그렇게 나가는 게 무슨 의미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답답한 게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네. 부산이나 서울만 살만하지 지방 가면은 젊은 층들이 일할 데가 없어요. 네, 네. 알바할 데도 없다니까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네. 젊은 층들을 정말 그렇게 시궁창으로 내몰고 있는데 간단해요. 그냥 우리나라에 잘하는 이런 LG엔솔이나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에 공장 지금 짓게 하십시오. 네. 그리고 생산 인력 많이 뽑아가지고 젊은 층들 많이 고용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출효과, 고용 창출효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20대, 30대들 더 살 수 있고, 그럼 그들이 돈 잘 벌고 하면은 지금도 보면은 20, 30대들이 돈 벌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코인이나 주식 이런 거 한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회생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신청한대요.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에다가 공장을 좀 지을 수 있게 자치단체랑 해가지고 뭐 여당 야당 민주당 뭐 이거 막 뭐 이런 옛날처럼 뭐 경상도 이런 거 빼고 하지 말고 그냥 공장 좀 많이 증설해주고 저기 막 이런 군산 같은 데도 옛날에 엄청나게 활성화됐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도 공장 좀 증설해주고 얼마나 땅 좋은데 많아요. 네. 자꾸 막 새만금 이런 거 막 하는 척만 하지 말고 네. 공장 좀 증설해놓고 생산 좀 많이 하고 인력 좀 늘려가지고 돈 좀 벌게 하고 그들이 돈 많이 벌면 젊은 층 돈 잘 쓰거든요. 그렇죠. 소비 돌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나라 맞아요. 경제 활성화되고 그럼요. 네. 왜 자꾸 미국에다 공장 짓게 해서 거기 보조금 받으니까 거기 보조금 많이 받으니까 잘했어. 금투세 같은 거 뜯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 증진시킨 다음에 소비보험 부가세 붙어 있잖아요. 그 세금 하십시오. 차라리 소비 증진시키면 부가세 잘 들어옵니다. 네. 네, 차라리 저는 그렇게 세금을 가져가는 게 좀 맞다 보고 있어가지고 깔끔하네요, 진짜. 네. 답답해요, 진짜. 그런 것 좀 많이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투세 좀 제발 네, 네.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무슨 국민을 담보로 그거를 그렇게 뭐 금투세 12월 달 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정신인 거지 진짜. 근데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정신은 다들 국정감사에 팔려 있기 때문에 네. 빨라봤자 11월일 겁니다. 아마 12월 달 말까지 국정감사 죽어라 하고 우리 힘들었으니까 겨우 이제 일하는 척하면서 힘들었으니까 11월 달 좀 놀아 이러고 12월 달 얘기하는 게 그거죠. 타임 스케줄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이고 특권층인데 이거 완전 권력 남용 아닙니까? 사실은? 남용이죠.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여당 야당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를 이제 할 때는 아니에요. 그런 거를 계속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발전 못합니다. 이 똑똑한 민족을 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좀 많이 서포트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장 증설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삼성이 이제 수원 같은데 공장을 짓는 걸 전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해야죠. 그 LG 같은 기업들도 좀 밀어주고 밀어줄 건 밀어주고 보조금 밀어주고 이제 할 수 있게 밀어주고 그리고 막 뭐 공장 같은 거 증설할 때 전기 많이 필요하니까 네네, 막 맞아요. 그죠? 데이터 전기세 그 얘기 네. 포스코 퓨처엠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아무리 원재료 싸게 들어도 전기세 감당 안 돼가지고 맞아요. 공장 돌리는 게 당연히 역마진 날 수밖에 네. 없대요. 비용 그래서-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막 자꾸 그렇게 막 네, 네. 이게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대기업들한테 전기를 올려라 얘기하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그런 네. 것들 보면은.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도 좀 살려줘야 될 거고. 그쵸, 그쵸. 되게 많은 네, 산업들이 네. 조금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조금만 네, 서포트해주면 다 살만해요. 네, 네. 그리고 대기업들한테 법인세 많이 받아가십시오. 법인세 많이 때리세요. 법인세를 좀 올리세요. 차라리 법인세를 올리고 소비 이제 젊은 층들을 살 수 있게 한 다음에 부가세 많이 뽑아가십시오. 밥 먹을 때 10%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세수는 알아서 돼요. 금투세 이딴 거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대표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에코프로하고 LNF가 또는 LG그룹이 포스코그룹이 포항, 광양, 그다음에 청주, 대구에서 지금 엄청난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좀 이런 기업들한테 좀 제발 좀 지원해서 말씀하신 고용 효과 유발해서 소비 진작까지 좀 선순환되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